아직도 인부 일을 하고 있었군요. 우리가 헤어져서 정말 다행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당신 집을 짓는 건 아니네요. 안녕하세요. 허름한 작업복 차림의 양손은 시멘트로 얼룩지고 땀으로 번들거리는 얼굴을 한 남자가 거대한 건설 프로젝트 현장 한가운데 서 있는 모습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는 한때 사랑했던 여자, 바로 지금은 경찰 제복을 입은 새 남편과 함께 나타난 전처의 비웃음에도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 앞에서 남자는 한없이 초라해 보였습니다. 그저 하루 벌어 하루 사는 평범한 건설 인부일 뿐이었죠. 하지만 그들은 몰랐습니다. 남자의 침묵 뒤에는 거대한 무언가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들이 그토록 자랑스러워하며 짓고 있는 이 호화로운 저택이 사실은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모든 분들의 일이 순조롭게 풀리고 재물이 넘치며 몸이 건강하고 세상의 모든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아멘. 이제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밝혀누는 먼지와 망치 소리가 가득한 현장 한가운데서 미동도 없이 서 있었습니다. 땀방울이 쉴 새 없이 흘러내려 낡고 색이 바랜 회색 티셔츠를 적셨습니다. 그의 손에는 계속해서 젓고 있는 시멘트 반죽이 들려 있었습니다. 마치 인생의 모든 짐을 모래와 물과 함께 섞어버리는 듯 했습니다. 누구 하나 그에게 말을 거는 사람도 신경 쓰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에게 침묵은 말보다 나은 것이었습니다. 마음속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오히려 날마다 더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멀리서 차가 멈추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문이 열리고 먼지 쌓인 땅 위로 구두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한 여자가 환한 미소를 지으며 경찰 제복을 입은 남자와 함께 내렸습니다. 그들은 아직 골조만 세워진 건물 쪽으로 천천히 걸어왔습니다. 그러다 인부들 중 한 명의 얼굴을 본 순간 여자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발걸음은 멈췄지만 웃음은 오히려 터져 나왔습니다. 어머, 저거 현우 씨 아니야? 세상에 아직도 인부 일을 하고 있네. 여자는 그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남편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저기 봐요. 내 전 남편. 그녀의 남편 김민준 경위도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는 빙그레 웃으며 나지막이 비웃었습니다. 아주 잘 어울리네. 당신이 과거를 얼마나 잘 청산했는지 알겠어. 이제 당신 인생은 격이 달라졌지. 현우는 들었습니다. 분명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손은 평소처럼 계속 시멘트를 젓고 있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말하지도 얼굴에 어떤 감정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바로 앞에 서 있는 여자가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사랑했던 여자였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소박하게 결혼했지만 가난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떠나버린 여자. 최수진은 팔짱을 끼고 비웃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직도 그런 힘든 일 할 만해요? 진작에 좀 더 야망을 가졌어야죠. 그럼 내가 당신을 떠날 필요도 없었을 텐데. 민주는 웃으며 수진의 손을 자랑스럽게 잡았습니다. 당신은 이제 편하게 살잖아, 여보. 저런 사람은 계속 저 아래에 있게 내버려둬. 그들은 아직 미완성인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현우는 돌처럼 굳어 서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감정이 터져 나오지 않도록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 집이 수진과 민준의 집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 중 누구도 이 집이 세워지고 있는 땅이 누구의 소유인지는 몰랐습니다. 그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침묵 속에서 상처받는 것에 익숙했습니다. 그는 그저 눈을 뜨고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현우에게 자존심은 제복이나 직위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언젠가 모든 것이 밝혀질 테니까요. 하늘이 흐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시멘트 냄새를 머금은 바람이 현우의 옷깃을 스쳤습니다. 그는 벽돌 더미 옆에 앉아 김밥과 단무지가 든 도시락을 열었습니다. 차가운 밥과 어제 저녁 남은 반찬을 그는 소리 없이 천천히 먹었습니다. 주위의 다른 인부들은 프로젝트와 월급, 그리고 소박한 꿈에 대해 이야기하며 웃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달랐습니다. 그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의 눈은 이따금씩 지어지고 있는 집을 향했습니다. 이제는 알루미늄 창틀과 마호가니 문틀이 설치되고 있는 그 집. 그는 그 집의 구석구석을 모두 외우고 있었습니다. 직접 설계도를 그렸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전 프로젝트 회의 때 현우는 인부가 아닌 소유주로서 참석했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 관계자 중 극소수만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의도적으로 신분을 숨겼습니다. 그는 자신이 비싼 양복을 입거나 중역 의자에 앉아 있지 않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겉모습만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이가 누구인지 바로 수진을 포함해서 말입니다. 과거 현우는 결혼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자신의 오토바이를 팔았습니다. 수진을 위해 작은 집을 지었고 하루 세 끼를 먹기 위해 밤낮으로 일했습니다. 하지만 수진은 변했습니다. 안정적인 월급과 늠름한 외모를 가진 젊은 경찰 민준을 알게 된 후부터 수진은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말은 무시당했고 결국 이혼 서류 한 장이 모든 것의 끝이었습니다. 이제 수진의 새 집을 그가 직접 자신의 손으로 짓고 있었습니다. 벽돌 하나하나를 쌓아 올리는 것이 마치 아직 아물지 않은 오래된 상처를 쌓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것 뒤에는 더 큰 계획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오후가 되어 인부들이 하나둘씩 퇴근하기 시작한 후에도 현우는 남아 있었습니다. 그는 집 주위를 천천히 돌며 모든 부분이 자신의 설계와 일치하는지 확인했습니다. 앞마당에 이르렀을 때 그는 민준과 수진이 다시 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바틱 셔츠를 입은 남자를 데리고 왔는데 아마도 인테리어 업자인 듯 했습니다. 사장님, 뒤에서 누군가 불렀습니다. 중년의 남자가 서류철과 안전모를 들고 다가왔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현장 사무실로 쓰이는 작은 공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2층 구조와 뒷뜰 정원 추가에 대해 다시 논의했습니다. 파란색 서류철 위에는 HW 건설 주요 프로젝트라고 선명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대표이사 박현우. 한편 밖에서는 수진이 그 작은 사무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안을 흘끗 쳐다봤지만 크게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그저 프로젝트에 지나치게 참견하는 평범한 인부라고 생각했습니다. 현우는 사무실에서 나와 서류철을 낡은 가방에 넣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흘끗 쳐다본 후 아무 말 없이 프로젝트 현장 뒤편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날 오후 하늘은 정말 어두웠습니다. 비 때문이 아니라 현우의 마음속에서 서서히 변해가는 감정 때문이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이라 부를 수 없지만 그렇다고 복수심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는 감정이었습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프로젝트 현장가의 나무들 사이로 새들이 지저귀었습니다. 인부들이 커피가 든 보온병과 아침 식사가 담긴 비닐봉지를 들고 하나둘씩 도착했습니다. 그들 중에 현우가 가장 먼저 도착했습니다. 그는 장비 창고의 자물쇠를 열고 건축 자재를 확인한 후 항상 가지고 다니는 작은 수첩에 무언가를 적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흰색 고급 세단이 프로젝트 현장 정문 앞에 멈췄습니다. 차 안에서 우아한 짙은 녹색 원피스를 입은 수진이 먼저 내렸습니다. 뒤이어
민준이 선글라스를 쓴 채 여유로운 스타일로 내렸습니다. 그날 그들은 집에 외벽 페인트색을 고르러 왔습니다. 사랑과 노력으로 지었다고 자랑하는 그 2층짜리 저택. 하지만 그들은 누가 이 모든 것을 조용히 준비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수지는 주위를 둘러보며 건물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녀는 앞 테라스에서 타일을 깔고 있는 현우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직도 여기서 일하네요. 힘들지 않아요?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은 타일선이 똑바른지 확인하며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민준이 끼어들었습니다. 그렇게 일해서 언제 성공하겠어? 수지는 작게 웃었습니다. 저 사람은 절대 변하지 않을 거예요. 예전에도 저랬어요. 모든 게 느리고 모든 것에 체념한 듯이. 현우는 여전히 침묵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마음속에서는 오래된 기억들이 하나씩 떠올랐습니다. 예전에도 종종 비아냥을 들었지만 그때는 수진과의 가정을 지키기 위해 버텼습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아무것도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들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서 몸집이 큰 남자가 현우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깔끔한 셔츠 차림에 태블릿 PC를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수진을 놀라게 한 호칭으로 현우를 불렀습니다. 사장님, 뒤편 유닛 인수인계 서류 준비되었으니 서명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산에서 오시는 투자자분들도 다음 주 월요일에 오신다고 확답 주셨습니다. 현우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는 천천히 일어서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뒤쪽 사무실에 두세요. 나중에 보겠습니다. 수지는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는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사장님이라고? 셔츠 차림의 남자는 그들을 돌아본 후 현우를 잠시 쳐다봤습니다. 아, 죄송합니다. 저는 이분들이 사장님이 누구신지 이미 아는 줄 알았습니다. 현우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저 옅은 미소를 짓고는 다시 일을 계속했습니다. 하지만 그 한마디는 수진의 가슴을 답답하게 만들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억측을 떨쳐내려 했었고 그저 격식 있는 호칭이거나 농담일 거라고 생각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르게 가슴 속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민주는 분위기를 바꿔보려 했습니다. 아마 비꼬는 거겠지. 인부가 어떻게 사장이 돼. 하지만 그들이 다시 차에 탔을 때 수지는 말이 없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때 자신이 버렸던 남자를 향했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건설 인부가 아닐지도 모른다는 신호를 보내기 시작한 남자. 그리고 현우는 계속 침묵했습니다. 그의 침묵이야말로 한때 자신을 얕보았던 모든 이들에게 가장 날카롭게 되갚아주는 방식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오후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이슬비가 새로 얹은 기와를 적시며 차분한 소리를 냈습니다. 인부들은 연장을 챙기고 건축 자재를 방수포로 덮으며 퇴근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우는 아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건물 2층에 앉아 큰 길이 내다보이는 창문으로 풍경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가 앉은 곳에서는 민준의 차가 현장을 떠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는 잠시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다가가서 잘 지내냐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자신을 손가락질하며 웃던 수진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한때 사랑으로 가득했던 그 얼굴은 이제 오만함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현우는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화면에는 수백 개의 읽지 않은 메시지가 있었습니다. 회사 내부 단체방, 투자자들의 이메일 알림, 시중은행의 협력 제안, 그리고 프레젠테이션 일정까지. 하지만 그날 그의 시선을 끈 것은 개인 비서가 보낸 짧은 메시지였습니다. 박현우 사장님, 싱가포르 측과의 회의가 승인되었습니다. 장소,
HW 건설 본사. 시간 목요일 14:00. 현우는 휴대폰을 닫았습니다. 비는 아직 그치지 않았지만 그의 생각은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그는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기억해냈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집이라고 알려진 그 집은 사실 그의 회사와 해외 파트너 간의 독점 협력 패키지의 일부였습니다. 그 고급 주택 단지의 모든 부지는 그의 소유였습니다. 그리고 그가 그 프로젝트를 승인한 유일한 이유는 첫 분양자 명단에 수진의 이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 때문이 아니라 궁금했기 때문입니다. 과연 수진은 자신을 떠난 후 정말로 행복할까? 현우는 일어나 계단을 내려가 행정실로 쓰이는 작은 컨테이너로 향했습니다. 안에는 새로운 서류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는 그중 하나를 펼쳤습니다. 김민준과 최수진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 서류, 매매 계약서, 건축 주문서였습니다. 그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결국 당신도 내 인생으로 다시 돌아왔구나. 비록 구매자로서지만. 얼마 후 현장 감독이 들어왔습니다. 사장님, 아까 김민준 씨가 담장 설치 지연에 대해 물었습니다. 추가 할인을 원한다고 하더군요. 현우가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일주일 미루세요. 제가 직접 처리하겠습니다. 감독은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습니다. 현우는 컨테이너 창문 앞에 섰습니다. 비가 그치기 시작하자 젖은 흙과 강한 시멘트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녁 하늘은 우울해 보였고 현우의 마음 속에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계획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복수를 위한 것이 아니라 그가 시작했던 이야기를 마무리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한때 끝맺지 못하고 남겨졌던 이야기. 이제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그 이야기를 끝낼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로부터 일주일이 흘렀습니다. 공사는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벽은 미장이 끝났고 바닥에는 타일이 깔리기 시작했으며 정문 담장은 깔끔하게 콘크리트 타설이 완료되었습니다. 2층짜리 저택은 거의 완공 단계였습니다. 인테리어와 마지막 도색 작업만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견고한 벽 뒤에서 거대한 비밀이 보이지 않는 계획처럼 서서히 다듬어지고 있다는 것을 아무도 몰랐습니다. 금요일 아침, 현우는 평소보다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는 왼쪽 가슴에 작은 HW 건설 로고가 밝힌 남색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왼손에는 중요한 서류가 담긴 큰 서류철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는 공사 현장이 아닌 프로젝트 현장에서 불과 5km 떨어진 본사로 향했습니다. 사무실은 웅장했습니다. 현대적인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3층 건물이었습니다. 안으로 들어서자 안내 데스크 직원이 따뜻하게 맞이했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사장님. 현우는 미소만 짓고 엘리베이터로 향했습니다. 2층에서는 이미 회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싱가포르, 일본, 말레이시아에서 온 투자자들이 프로젝터 화면을 향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The New Green Valley by HW 건설이라는 대형 프로젝트의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회의는 진지하게 진행되었습니다. 재무팀, 마케팅팀, 그리고 수석 건축가가 발표를 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서에는 현우가 직접 앞으로 나섰습니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김민준과 최수진 부부가 구매한 다이아몬드 타입의 주택을 포함하여 이미 판매된 전략적 부지들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유닛은 제 개인 소유의 토지 위에 지어졌습니다. 흥미롭게도 구매자는 제 과거와 관련된 사람입니다. 저는 모든 부분이 최고의 품질을 갖추도록 하고 싶었습니다. 그곳의 모든 한 뼘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화면을 응시하며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를 쳤지만 그 마지막 문장의 의미를 아는 것은 현우뿐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민준 없이 프로젝트 현장에 왔습니다. 그녀는 자신들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 피로연 장소로 사용할 것이라며 집의 진행 상황을 더 자세히 보고 싶어 했습니다. 그녀는 건물의 구석구석을 천천히 살펴보았습니다. 뒤뜰 구석에서 그녀는 현우가 테라스 바닥의 세부 사항을 점검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수진이 다가갔습니다. 이번에는 조롱이 아닌 어색한 미소와 함께였습니다. 아직도 이런 일 하는 게 힘들지 않아요? 그녀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흘끗 쳐다본 후 다시 작업 서류에 무언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익숙합니다.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왠지 모르게 가슴속에 이상한 떨림이 있었습니다. 그녀가 알던 과거의 현우는 과묵했지만 지금의 그는 여전히 같으면서도 더 이상 나약하지 않았습니다. 그의 눈은 날카로웠고 시선은 확신에 차 있었으며 걸음은 차분했습니다. 집이 멋지네요. 신경 써서 작업해줘서 고마워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마침내 현우는 글쓰기를 멈추고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물론이죠. 이 집이 완벽하도록 확실히 했습니다. 누가 살게 될지 아니까요. 수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그게 저인 걸 아는군요. 현우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작은 픽업 트럭으로 걸어가 대시보드에서 서류철을 꺼내왔습니다. 그는 돌아와서 서류 한 장을 수진의 손에 건넸습니다. 이것은 사용권 및 최종 구매자 계약서입니다. 남편분 서명이 필요합니다. 수진은 한 장 한 장 넘겼습니다. 그녀의 눈은 한 줄의 문장에서 멈췄고 그 순간 그녀의 발걸음도 멈췄습니다. 토지 소유주 및 건설 프로젝트 시행사 발현우. 수진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애원하는 눈빛이 아닌 당당하게 서 있는 현우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은 인정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동안 숨겨왔던 위험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현우가 미소 지었습니다. 집은 당신들 것입니다. 하지만 땅은 여전히 제 것입니다. 수진의 걸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반걸음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녀의 손은 여전히 손바닥을 태울 듯한 서류를 쥔 채였습니다. 그 이름, 한때 그녀가 과거의 그림자일 뿐이라고 여겼던 그 이름. 이제 그 이름이 거대 기업의 인장과 아직 마르지 않은 서명과 함께 종이 위에 뚜렷하게 적혀 있었습니다. 발현우. 현우의 전체 이름.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한 번도 들어본 적 없던 그 이름. 이제 그 이름이 그들이 큰 희망을 품고 짓고 있는 땅의 주된 소유주로서 당당히 서 있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현우 씨? 수진의 목소리가 가늘게 떨렸고 눈에는 눈물이 고이기 시작했습니다. 현우는 그저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진정해요. 그 집은 정말 당신들을 위한 것이지만 그 기초는 제 땅 위에 서 있습니다.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서류를 뒤적였습니다. 마치 실수가 있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이 명확했습니다. 현우의 이름으로 된 토지 등기부등본, 매매 계약서, 건축 허가서, 심지어 해외 개발사와의 협력 계약서까지. 모든 것이 한 사람의 이름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현우. 한때 더 안정적인 삶을 위해 그녀가 버렸던 남자. 왜 처음부터 말하지 않았어요? 거의 속삭이는 듯한 목소리로 수진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나는 누가 사람을 겉모습만 보고 판단하는지 알고 싶었으니까요. 내가 허름한 옷을 입고 시멘트 묻은 손을 하고 있어도 누가 여전히 존중심을 보이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수지는 침묵했습니다.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아직 평탄하지 않은 마당에 흙을 적셨습니다. 현우는 테라스 아래로 걸어 들어가 마치 씻겨 내려가는 과거를 보듯 쏟아지는 비를 바라보았습니다.
당신이 떠난 것에 대해 화난 적은 없어요. 하지만 침묵이 때로는 소리치는 것보다 더 크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현우가 돌아보지 않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수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마음은 모욕감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그동안 매우 소중한 것을 버렸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산산조각 났습니다. 단지 인내심이 강할 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강인한 남자. 이래서뿐만 아니라 자신을 억제하는 데 있어서도 말입니다. 멀리서 민준이 서둘러 다가왔습니다. 그는 집 앞에 얼어붙은 채 서 있는 수진을 보았습니다. 그가 다가와 아내의 손에 들린 서류를 흘끗 읽었을 때 그의 얼굴도 창백해졌습니다. 현우 씨, 당신이 이 땅 주인이에요? 그가 긴장된 어조로 물었습니다. 현우가 돌아보았습니다. 이번에는 민준을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네, 당신이 짓고 있는 집의 부지를 포함해서요. 진입로와 뒤뜰의 작은 정원까지도요. 민준은 얼어붙었고 입술이 말랐습니다. 그는 충격을 감추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너무나 명백했습니다. 그런데 왜 아직 임부로 일하고 있는 겁니까? 민준이 혼란스러운 어조로 물었습니다. 현우는 작게 미소만 지었습니다. 저는 작은 사람으로 사는 것을 부끄러워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작은 사람을 볼 때 누가 여전히 예의를 지키는지 알고 싶었을 뿐입니다. 정적이 흘렀고 비는 더욱 거세졌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울었고 현우는 이제 자존심으로 변모하기 시작한 오래된 상처들을 빗소리가 덮어주도록 내버려둔 채 자리를 떴습니다. 그날 밤 비는 쉴 새 없이 내렸습니다. 그들이 임시로 살고 있는 빌라 앞에 주차된 차 안에서 수지는 퉁퉁 부은 눈으로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민주는 옆에서 빗방울로 가득한 앞 유리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한마디 말도 오가지 않았습니다. 차 와이퍼 소리와 빗소리만이 울려 퍼졌습니다. 수진의 손에는 여전히 낮에 받은 서류철이 들려 있었습니다. 몇 장은 그녀의 눈물에 젖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미래가 없다고 여겨버렸던 남자가 이토록 조용히 침묵 속에서 그리고 그녀가 상상도 못한 모습으로 자신의 미래를 건설하고 있었다는 것을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민주는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지만 오히려 수치심만 더 깊어졌습니다. 그는 그동안 자신이 했던 말들을 떠올렸습니다. 계급 상승에 대해, 더 나은 삶에 대해, 과거를 버리는 것에 대해 이제 그 모든 말들이 그의 뺨을 때리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제가 틀렸죠, 여보. 수진의 목소리가 나지막하게 들렸습니다. 민주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그 질문에 답이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현실이 너무나 명백했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평소처럼 프로젝트 현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는 낡은 천모자와 어젯밤 비에 젖은 작업 재킷을 입고 있었습니다. 인부들은 평소처럼 그에게 인사했지만 이제는 다른 눈빛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이미 현우의 정체를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존경심은 직위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직접 본 그의 꿋꿋함 때문에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의 완공된 집 앞마당에서 민준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복 없이 검은 재킷과 정장 바지 차림으로 혼자 와 있었습니다. 현우 씨, 그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현우는 멈춰서서 돌아보았습니다. 민주는 천천히 걸어와 현우 앞에 섰습니다. 더 이상 거만한 얼굴이나 얕보는 말투가 아니었습니다. 이번에는 그의 눈이 존경심과 어색함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사과하고 싶습니다. 그가 무거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현우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이 요청하기도 전에 이미 용서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원하신다면 저와 수지는 이사 갈 수 있습니다. 이 집에 살지 않아도 됩니다.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 집을 진심으로 지었습니다. 제가 누구인지 과시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만약 당신들에게 집이 필요하다면 사세요. 하지만 다시는 사람을 작업복만 보고 판단하지 마세요. 민주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는 현우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린 후 무거운 발걸음으로 뒤돌아 현장을 떠났습니다. 그날 수지는 오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현우에게 짧은 메시지만 보냈습니다. 세상이 당신을 친절하게 대하지 않았음에도 좋은 사람으로 남아줘서 고마워요. 진심으로 미안해요. 정말 후회합니다. 현우는 그 메시지를 읽고 휴대폰을 껐습니다. 그는 사과가 과거를 바꿀 수는 없지만 오랫동안 묻어두었던 상처를 닦기에는 충분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는 거의 완공된 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 벽 뒤에는 배신, 오만, 그리고 상처의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한 한 사람이 목소리를 높이지 않고도 위대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증거도 있었습니다. 그 만남 후 3일이 지나고 수진과 민준의 집 공사는 거의 마무리되었습니다. 외벽 페인트 칠이 시작되었고 유리창이 완벽하게 설치되었으며 뒤뜰의 작은 정원은 잔디와 화초로 가득 찼습니다. 모든 것이 수진이 꿈꾸던 대로 호화롭고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아름다움 뒤에 그녀의 마음은 더 이상 예전처럼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좁은 임대 주택 안에서 수지는 거울 앞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녀는 현우와 아직 부부였을 때 함께 샀던 낡은 잠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인 것은 가난 때문도 지금의 삶이 나빠서도 아니었습니다. 한때 중요하지 않다고 여겼던 모든 것들이 사실은 가장 소중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녀는 휴대폰 갤러리를 다시 열어보았습니다. 그곳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현우와의 결혼 사진. 그들의 얼굴은 행복하고 소박하지만 진실했습니다. 그때 그들은 접시 2개와 얇은 매트리스 하나뿐이었지만 그들의 웃음은 그 좁은 방을 가득 채웠습니다. 순식간에 수진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씩 떨어졌습니다. 도시의 다른 편에서 현우는 본사 3층 회의실에 있었습니다. 몇몇 국내 부동산 매체 대표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 그린 밸리 프로젝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참석했습니다. 숫자, 통계, 투자 성장 그래프가 발표되는 와중에 현우는 잠시 화면을 응시하며 침묵했습니다. 화면에는 그가 짓고 있는 다이아몬드 타입의 집 이미지가 있었습니다. 그 집 안에는 과거의 추억 조각들이 남아 있었습니다. 사장님, 직원 중 한 명이 부드럽게 불렀습니다. 현우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다음 주 다이아몬드 타입 주택 준공식 행사는 예정대로 진행할까요? 현우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행하세요. 하지만 초대장은 특별하게 보내세요. 한때 저를 얕보았던 사람들과 제가 단지 인부였을 때도 저를 존중해 주었던 사람들만 초대하세요. 몇몇 사람들이 미소를 짓거나 작게 웃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에게 그것은 농담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모든 상처를 복수로 갚을 필요는 없다는 배움의 한 형태였습니다. 일요일 오후 수진과 민준의 집이 공식적으로 완공되었습니다. 두 사람이 유닛 인수인계 서류에 서명했지만 분위기는 그들이 예전에 상상했던 것과는 달랐습니다. 자부심도 승리의 미소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색함과 긴 침묵만이 존재했습니다. 수지는 집 뒤의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곳에 꽤 오랫동안 서 있었습니다. 마치 예전처럼 현우가 나타나
작은 꿈들에 대해 이야기해 주기를 바라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것은 나무잎을 스치는 저녁 바람 소리뿐이었습니다. 멀리서 현우는 그 집을 마지막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누구의 시선도 닿지 않는 곳, 자신의 차 뒤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복수심도 자부심도 없었습니다. 오직 안도감만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수년 만에 처음으로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처받아서가 아니라 한때 온 마음을 다해 주었던 사랑이 이제는 더 이상 추구할 권리가 없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은 그가 자신의 땅 위에 이제 누구도 소유할 수 없는 그 땅 위에 천천히 묻어버렸습니다. 밤이 서서히 내렸습니다. 그린밸리 고급 주택 단지의 불빛이 하나둘씩 켜지며 새로 깔린 포장도로 위로 따뜻한 빛을 반사했습니다. 수진과 민준의 집은 이제 가구로 채워졌습니다. 침대가 놓이고 커튼이 걸리고 방향제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하지만 거주자들의 마음은 편안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지는 소리 없이 켜진 텔레비전이 있는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옆에서 민주는 부엌과 테라스를 오가며 불안해 보였습니다. 현우의 정체를 안 이후로, 이 집이 인계된 이후로 단 하룻밤도 평온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자신들이 만든 상처더미 위에서 사는 것 같았습니다. 먼저 자요. 수진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민주는 고개만 끄덕이고는 한마디 말도 없이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은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다시 휴대폰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한때 무시했던 오래된 대화를 열었습니다. 밥은 먹었어요? 또는 피곤하죠? 내가 안마해 줄게요. 같은 내용뿐이었던 현우의 메시지들. 이제 그 모든 메시지들이 민준에게서 받은 선물들보다 훨씬 더 소중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녀의 눈물이 다시 흘렀습니다. 하지만 돌아가고 싶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는 그를 부를 자격조차 없다고 느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2단계 프로젝트 현장으로 갔습니다. 그는 인부들에게 인사하고 새로운 부지의 기초를 확인한 후 현장 반장들과 현장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그를 처음 본 젊은 직원들은 그의 부유함 때문이 아니라 그가 가장 높은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예의 바르고 차분하며 결코 거만하지 않은 태도에 감탄했습니다. 회의가 끝난 후 한 젊은 직원이 그에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정말 예전에 건설 인부로도 일하셨어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예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작게 웃었지만 현우는 모두를 침묵하게 만드는 말로 이어갔습니다. 하지만 저는 제가 약해서 아래에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낮은 곳에서 무시당하는 기분을 잊지 않기 위해 아래로 내려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그날 현우는 일을 일찍 마쳤습니다. 그는 차에 올라 운전사 없이 직접 운전하여 주택단지의 주 도로로 향했습니다. 모퉁이에서 그는 한때 자신의 손으로 지었던 집을 보았습니다. 한때 자신을 얕보았던 두 사람이 살고 있는 집.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돌아보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멀리서 바라본 후 긴 숨을 내쉬고 마음속으로 말했습니다. 여기까지다. 복수는 필요 없다. 자신의 길을 선택한 그들의 후회도 필요 없다. 그리고 그날 이후 현우는 다시는 그 지역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새로운 프로젝트들을 관리하고 해외 투자자들과의 회의에 참석하며 서서히 새로운 것을 위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는 강한 사람이란 상처를 상처로 갚는 사람이 아니라 언제 이야기를 끝내야 하는지를 아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미움 때문이 아니라 이제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린밸리에 수진과 민준이 입주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겉으로는 그들의 삶이 평범해 보였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따뜻함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민주는 출장을 핑계로 밤늦게 귀가하는 일이 잦아졌습니다. 수지는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고 이웃을 만나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눈이 자신을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처럼 느꼈습니다. 그 웅장한 집 아래의 땅에 진짜 주인이 누구인지 알게 된 이후로 작은 속삭임들이 사방에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집은 크지만 땅은 전 남편 거래. 가난해서 남편 버렸다더니 결국 그 남자 땅으로 돌아왔네. 그 말들은 매일 수진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결코 현우의 그림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마당에 서 있을 때조차 그녀가 밟는 모든 땅이 한 가지, 바로 후회를 상기시키는 것 같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테라스를 쓸고 있을 때 택배 기사가 소포를 배달했습니다. 단순한 조각이 새겨진 작은 나무 상자. 위에는 그녀가 잘 아는 필체로 그녀의 전체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최수진 귀하. 수진의 손은 상자를 열 때 떨렸습니다. 상자 안에는 편지 한 통과 소박한 음반지가 들어 있었습니다. 편지는 현우의 필체로 쓰여 있었습니다. 단정하고 차분하며 분노가 담겨 있지 않았습니다. 수진 씨, 이 반지는 우리의 첫 번째 결혼기념일 선물로 주려 했지만 그러지 못했습니다. 바로 그날 당신은 떠나기로 선택했죠. 내가 이 반지를 간직했던 것은 아직 당신을 기다려서가 아니라 나 자신과 아직 화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나는 괜찮아졌고 치유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반지를 당신에게 돌려줍니다. 끼라는 것이 아니라 한때 당신을 당신이 누구이기 때문이 아니라 당신 자체만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아마 그런 일은 다시 없을 겁니다. 현우가. 수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테라스에 주저앉아 마치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과거의 조각들을 껴안 듯 그 작은 나무 상자를 껴안았습니다. 그날 밤 그녀는 민준에게 그 편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편지를 흘끗 읽고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직도 그 사람 생각하고 있으면 이 집에서 나가. 수지는 붉어진 눈으로 남편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집은 온전히 우리 것이 아니에요, 민준 씨. 모르겠어요? 우리는 우리가 한때 모욕했던 사람의 땅 위에서 살고 있다고요. 민준은 으르렁거리며 한마디 말도 없이 방을 나갔습니다. 수지는 거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반지는 여전히 그녀의 손에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 은빛은 부드러웠지만 피할 수 없는 현실처럼 날카로웠습니다. 그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뒤늦은 후회는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결코 되돌릴 수 없다는 것을. 그날은 수진과 민준의 결혼 1주년이었습니다. 행복해야 할 날, 웃음과 꽃, 그리고 손님들로 가득해야 할 날이었습니다. 하지만 찾아온 것은 적막뿐이었습니다. 축하도, 케이크도, 심지어 축하의 말 한마디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민주는 갑작스러운 지방 출장을 핑계로 아침 일찍 떠났습니다. 한편 수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접시 위에서 약하게 타오르는 작은 촛불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날의 유일한 선물은 침묵과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의 방에는 축하 행사를 위해 준비했던 아름다운 드레스가 옷장에 뻣뻣하게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파티가 없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날마다 서로 멀어지고 있는데 무엇을 축하하고 싶겠습니까? 갑자기 수진의 휴대폰이 진동했습니다. 모르는 번호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오늘 오후 지역 방송 보세요. 아마 알아야 할 것 같아요. 수지는 잠시 망설였지만 궁금증에 텔레비전을 켜고 지역 뉴스 채널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녀는 낯익은
얼굴이 화면에 나타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현우는 짙은 남색 정장을 입고 깔끔하게 등장했습니다. 그는 영감을 주는 인물 프로필 특별 프로그램에서 인터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 아래에는 박현우, HW 건설 CEO, 그린밸리 소유주, 이 도시 최연소 성공한 개발자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수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그녀는 눈도 깜빡이지 않고 텔레비전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프로그램에서 현우는 자신의 고군분투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건설 노동자로 시작해서 사업을 일으키고 실패하고 아내에게 버림받고 마침내 대형 부동산 개발자가 되기까지. 하지만 현우의 한마디가 수진의 가슴을 짓눌렀습니다. 저는 다른 사람들에게 제가 누구인지 증명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저는 단지 제 자신에게 제가 아무에게도 믿음을 받지 못했을 때조차도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솔직하게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수진은 흐느꼈습니다. 프로그램은 현우 소유의 새로운 지역 준공식 장면으로 끝났습니다. 영상에는 기자, 투자자, 은행장, 정부 관료까지 많은 중요 인물들이 행사에 참석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수진은 자신을 껴안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작고 너무나 작고 외롭다고 느꼈습니다. 그녀의 결혼 기념일은 오히려 한때 그녀가 얕보았던 사람이 이제 그녀가 쫓아갈 수 없을 만큼 높은 곳에 서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날이 되었습니다. 그날 오후 그녀는 목적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그저 공기를 마시고 마음을 진정시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발걸음은 단지 입구에 새로 설치된 작은 표지판 앞에서 멈췄습니다. 토지 소유주, 박현우, 그리고 공원에서, 빈 땅에서, 심지어 주차장에서까지 하나씩 다른 표지판들을 발견했습니다. 그린밸리 전체가 현우의 땅 위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다시 터져 나오는 눈물을 참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녀는 마침내 깨달았습니다. 그녀는 새 집으로 이사했지만 한때 그녀가 버렸던 그림자를 결코 떠나지 못했다는 것을. 하늘이 어두워질 무렵 수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저녁 바람은 부드러웠지만 뼈속까지 파고들었습니다. 그녀는 이제 더 이상 웅장하게 느껴지지 않는 단지 내 인도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발걸음마다 그녀의 생각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한 이름이 적힌 작은 표지판들을 지나쳤습니다. 박현우. 그녀는 지친 발걸음으로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민주는 아직 돌아오지 않았고 그녀는 더 이상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거실에서는 텔레비전이 여전히 켜져 있었고 아까 오후에 보았던 현우의 인터뷰가 재방송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내레이터의 목소리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현재 가장 성공한 부동산 개발자 중 한 명인 박현우 씨는 겸손하고 과거를 결코 잊지 않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는 한때 아래에서의 삶을 배우기 위해 자신의 프로젝트 현장에서 노동자로 위장하기도 했습니다. 수지는 화면 앞에 앉아 모든 단어를 가슴에 밝히는 칼날처럼 들었습니다. 그녀의 생각은 현우와의 신혼 초기로 멀리 날아갔습니다. 그들은 한때 함께 꿈을 꾸었습니다. 낡은 돗자리 위에서 웃음 가득한 도시락을 먹었고 좁은 임대주택에서 따뜻하게 껴안고 잠들었습니다. 한때 현우를 굳게 믿었던 그녀는 제복과 안정적인 수입을 가진 사람이 나타나자 변해버렸습니다. 이제 그녀는 알았습니다. 그녀는 현우가 성장하고 있을 때 그를 떠났습니다. 그가 결코 성공하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떠났습니다. 하지만 사실 현우는 눈물과 인내로 자신의 미래의 씨앗을 심고 있었습니다. 수지는 더 이상 울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렸고 흐느낌 사이로
단 한마디만 흘러나왔습니다. 내가 바보였어. 내가 틀렸어. 도시의 다른 편에서 현우는 새집 거실에 있었습니다. 프로젝트 현장에서 멀리, 번잡함에서 멀리, 그리고 한때 그를 아프게 했던 모든 사람들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에 그가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는 혼자 앉아 한때 건설 노동자 시절 샀던 낡은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그 책은 건축과 삶의 철학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는 천천히 읽으며 이따금 혼자 미소 지었습니다. 그의 앞에는 오래된 사진 한 장이 놓여 있었습니다. 그와 수진이 소박하지만 희망에 가득 차 결혼했을 때의 사진. 현우는 그 사진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일어나 책상 서랍을 열고 그 사진을 작은 나무 상자에 넣고 잠갔습니다. 추억을 지우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 추억이 쫓아야 할 것이 아니라 단지 기억해야 할 것임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밤의 고요 속에서 그는 나지막이 기도했습니다. 하느님, 저는 모든 것을 용서했습니다. 제 안에 원한을 품지 않게 하소서. 하지만 저를 무너뜨렸던 길로 다시 돌아가지 않게 하소서. 그 기도는 이미 치유된 마음에서 나왔습니다. 가치를 인정받지 못한 사랑은 다시 싸울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 수지는 다시 방서랍을 열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작은 상자를 통해 받았던 현우의 은반지를 꺼냈습니다. 그녀는 그것을 오랫동안 바라본 후 왼쪽 약지에 끼웠습니다. 사랑의 표시가 아니라 한때 자신을 진정으로 사랑했던 사람이 있었다는 것을 상기시키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돌아갈 길은 없었습니다. 그날 아침 햇살은 따뜻했지만 그 따스함 중 어느 것도 수진의 마음에 닿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이미 식어버린 커피 한 잔을 들고 집 베란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의 시선은 아직 조용한 단지 내 도로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손가락에는 여전히 현우가 준 은반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그것이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말입니다. 민준이 방에서 나와 제복을 정리했습니다. 그는 돌아보지도 않고 차갑게 말했습니다. 그 반지 빼. 당신은 내 아내지 그 사람 아내가 아니야. 수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그저 앞만 바라보았습니다. 눈은 젖어 있었습니다. 민준이 다가와 날카롭게 쳐다봤습니다. 아니면 아직도 그 사람이 돌아오길 바라는 거야? 당신이 그렇게 버린 후에 그가 다시 당신을 원할 거라고 생각해? 수지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아니요, 나는 자격이 없다는 걸 알아요. 그리고 바라지도 않아요. 민주는 코웃음을 치고는 인사도 없이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쾅 닫히고 다시 정적이 그 집을 감쌌습니다. 수지는 컵을 꽉 쥐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유리잔 가장자리에 금보다 훨씬 더 산산조각 나 있었습니다. 3단계 프로젝트 현장에서 현우는 새로운 부지를 둘러보고 있었습니다. 그는 흰 셔츠와 면바지를 입고 있었습니다. 그의 걸음은 확고했습니다. 그날 그는 새로운 주택단지 주변 주민들을 위해 약속했던 작은 모스크 건설을 직접 감독할 예정이었습니다. 몇몇 아주머니들과 아이들이 현우에게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그들은 이미 그를 땅 주인이자 개발자로서 뿐만 아니라 손이 크고 돕기를 좋아하며 결코 부를 과시하지 않는 사람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권력 때문이 아니라 진심 때문에 향기로웠습니다. 임시 예배당에서 점심 기도를 마친 후 한 아주머니가 그에게 다가왔습니다. 박 사장님, 그린밸리의 아주머니들이 예전에 사장님을 얕봤던 걸 많이 후회한다고들 해요. 특히 사장님이 인부처럼 일할 때 험담했던 사람들이요. 현우는 미소 지었습니다.
다 지난 일입니다, 아주머니. 인생의 시련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주머니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후회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한 명 있어요, 사장님. 최수진 씨요. 예전에 사장님 부인이었다면서요? 현우는 잠시 고개를 숙였습니다. 네, 그랬었죠. 아주머니는 가슴에 손을 얹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저도 여자라 알아요, 사장님. 수진 씨 눈에는 후회가 가득해요. 자기 집을 볼 때마다 텅 비어 보여요. 마치 웅장한 집에 살지만 영혼이 없는 것 같아요. 현우는 맑은 하늘을 보며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그녀가 후회한다면 그것이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저는 결코 그녀가 고통받기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단지 그녀가 떠나도 제가 버틸 수 있다는 것을 그녀가 알기를 바랐을 뿐입니다. 그날 오후 수지는 집 뒤뜰에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꽃이 피기 시작한 작은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예전에 그녀는 그 정원에 작은 연못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제 그 연못에는 탁한 물과 떠다니는 나무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휴대폰을 열고 현우라는 이름의 연락처를 열었습니다. 번호는 아직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화면을 바라보다가 마침내 한 문장만 입력했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사람이 되어줘서 고마워요. 그녀는 메시지를 보냈지만 체크 표시는 하나뿐이었습니다. 번호는 더 이상 사용되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그녀는 현우가 정말로 떠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다른 도시로 간 것이 아니라 그녀의 인생에서 영원히 떠난 것이었습니다. 세월은 수진에게 별다른 변화 없이 흘러갔습니다. 큰 집은 여전히 웅장하게 서 있었지만 그녀의 마음은 여전히 공허했습니다. 매일 아침 그녀는 창문 커튼을 열고 점점 황량해지는 정원을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시들어가는 자신의 영혼을 비추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 민주는 집에 오는 횟수가 점점 줄었고 오더라도 침묵과 긴장만이 공중에 감돌았습니다. 이제 수진을 위로하는 것은 시간과 사라지지 않는 후회뿐이었습니다. 그녀는 과외교사로 다시 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을 바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오는 학생마다 데리러 오는 어머니마다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수진 선생님, 집이 정말 웅장하네요. 예전에 땅이 전 남편 소유였다면서요? 그 질문은 천천히 베는 칼날 같았습니다. 수진은 그저 어색하게 미소 짓고 작게 고개를 끄덕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설명할 힘이 없었습니다. 입에서 나오는 모든 단어가 그녀를 더욱 고통스러운 현실로 이끌었기 때문입니다. 한편 현우는 해외 출장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싱가포르에서의 첫 국제 프로젝트가 승인되었고 그는 지사 개설 과정을 직접 감독할 예정이었습니다. 그는 검은 정장과 회색 넥타이를 메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비서가 여행 가방과 여권을 가져왔습니다. 모든 준비가 끝났습니다. 사장님. 비서가 공손하게 말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고 책상 서랍에서 한 가지 물건을 꺼냈습니다. 오래된 기록이 담긴 작은 수첩, 수진과 함께할 첫 번째 집의 건축 계획. 그는 잠시 그것을 펼쳐 첫 페이지를 보았습니다. 거기에는 아직 수진의 손글씨가 남아 있었습니다. 우리 작은 집에서 행복하게 살자, 현우 씨. 현우는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 때문이 아니라 어떤 꿈은 함께 이루어질 운명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 책을 닫고 금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공항으로 향하기 위해 집을 나설 때 그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잊었기 때문이 아니라 진정으로 놓아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수지는 집 발코니에 서 있었습니다. 밤바람이 유난히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그녀는 하늘을 바라보며 별똥별이 떨어지기를 바랐습니다. 소문에 의하면 누군가 침묵 속에서 후회하며 별똥별을 보면 시간을 되돌려 달라고 빌 수 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하늘은 텅 비어 있었고 어둠뿐이었습니다. 그녀는 방으로 돌아와 일기장에 현우에게 직접 말하지 못했던 말들을 적었습니다. 현우 씨, 아마 나는 자격 있는 아내가 아니었나 봐요. 아마 내가 너무 빨리 떠났나 봐요. 하지만 시간을 되돌릴 수 있다면 나는 남고 싶어요. 나는 당신을 후회하는 게 아니에요. 나 자신을 후회해요. 예전에 나는 사랑을 꿈과 바꿨으니까요. 하지만 당신이야말로 돈으로 살 수 없는 유일한 꿈이었어요. 그녀는 책을 닫고 베개를 적시는 눈물과 함께 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녀는 진정으로 상실감을 느꼈습니다. 버림받아서가 아니라 자신이 버렸던 것이 한때 자신을 조건 없이 사랑했던 유일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날 아침 하늘은 맑았고 햇살은 따뜻하게 그린 벨리 단지, 내 도로를 따라 나무숲을 비추었습니다. 하지만 평소와 달리 수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녀는 화장기 없는 얼굴에 소박한 하늘색 옷을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피곤함이 깃들어 있었지만 평온해 보였습니다. 책상 위에는 어젯밤 쓴 편지가 여전히 펼쳐져 있었습니다. 내용은 누구를 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계속해서 요동치는 마음을 진정시키려는 듯 자신을 위해 쓴 작은 기록이었습니다. 현우가 그녀의 삶에서 떠난 이후 그녀는 한때 그토록 열정적으로 설계했던 작은 정원을 바라보며 집 테라스에 앉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날 아침 그 정원은 자라지 못한 꿈의 잔해처럼 보였습니다. 꽃은 시들었고 잔디는 말랐으며 더 이상 흐르지 않는 작은 연못.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오랜 친구로부터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수진아, 뉴스 봤어? 현우가 우리 도시 부자 명단에 올랐어. 그런데 그는 여전히 도시 외곽의 작은 집에 산대. 소박했던 시절을 잊고 싶지 않다고 하더라. 수지는 그 메시지를 여러 번 읽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미소가 번졌지만 행복한 미소가 아니라 체념한 듯한 미소였습니다. 예전에 그녀가 버렸던 것이 단지 사랑뿐만 아니라 어디에서도 다시 찾을 수 없는 진심이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번잡함에서 멀리 떨어진 도시 한쪽에서 현우는 막 해외에서 돌아왔습니다. 그는 큰 여행 가방도 경호원도 고급 차도 없었습니다. 그는 단지 배낭 하나와 업무 서류가 든 작은 여행 가방 하나만 들고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여전히 차분하고 깔끔하며 소박했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그는 이웃들의 따뜻한 미소를 받았습니다. 그는 친절하게 답하고 자신의 손으로 지은 작은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의 프로젝트들처럼 호화로운 집은 아니었지만 그 집은 평화로 가득했습니다. 거실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에서는 한때 무시당했던 영감을 주는 인물인 자신이 이제 다양한 세미나에 초청되고 정부 부처로부터 상을 받는 모습이 방영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이 그를 잊게 만들지는 못했습니다. 그는 그저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고 텔레비전을 껐습니다. 그는 창문을 열어 바람이 들어오게 하고 하늘을 바라보며 앉았습니다. 침묵 속에서 그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수진 씨, 비록 나와 함께는 아니지만 행복하길 바라요. 한편 그린밸리의 집에서 수지는 2층에 서서 도로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차들이 오가고 바람이 창문 커튼을 흔들었습니다. 그녀의 손에는 여전히 현우가 보냈던 음반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녀는 천천히 약지를 열어 창가 작은 탁자 위에 반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그녀는 사랑이 반드시 소유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항상 기억 속에 남을 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아침 말없이 메시지 없이 수지는 마침내 놓아주었습니다. 더 이상 사랑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현우가 쫓아가기에는 너무 멀리 가버렸고 돌아갈 길은 더 이상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이야기가 여기서 끝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모두에게 의미 있는 삶의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